무려 192만 뷰의 주인공 제갈건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의 인생책이었죠. 이 책이 제 인생책인 이유는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준 책. 사실 이거 읽으면 의사 되고 싶어질걸요? 그래서 이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야기로 책을 내셨다고.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지루했는데 시리얼 친구들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학과 조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노규아입니다. 네, 오늘은 샷적인 독서 모임 조금 더 풍성한 책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 S 인기 동영상 1위, 무려 192만 뷰의 주인공 제갈건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샷적인 독서 모임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코너인데 초대받고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하나 궁금했어요. 이 샷적이라는 게 뭐 사적이라 그러면 조금 이게 프라이빗한 거 뭐 와닿을 수 있는데 샷적은 뭘까? 이 샤가 예. 서울대학교 정문 아시죠? 아, 서울, 여기. 이거. 그래서 샷적인 네, 독서 맞아요. 모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서울대 독서 모임이네요. 그죠? 뭐 서울대? 사실 제갈건님께서 철학자이시기도 하고 네. 작가이시기도 하고 중독학 전문가로서 좀 타이틀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오늘 독서 모임에 사실 여기 책이 두 개 있긴 한데 어떤 책을 들고 나와주셨을지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의 인생책이었죠. 사실 인생 땡땡 이런 식으로 뭔가 붙으면 굉장히 신중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들 인생책 고르기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진짜. 어렵죠. 여러 가지가 어렵죠. 있는데 예. 뭐가 나한테 좀 제일 인상 깊었는가? 이게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산 시간이 짧아서 그런가 바로 나오더라고. 그러면 어떤 분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해야겠죠? 좋습니다. 두꺼운 책이. 네, 책은 두껍긴 한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의 책입니다. 책 제목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축구 스타 28인 이라는 책이고요. 말 그대로 축구 선수들, 좀 유명한 선수들 28명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에요. 네. 어린 시절부터 좀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성공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이 책이 제 인생책인 이유는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했어요. 축구 선수가 하고 싶었고 그랬었는데 다치기도 하고 세상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접고 고등학교 입학을 한 이후에 사실 축구를 그만둔 직후에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TV에서 하는 경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아파서 그만하게 된 거를 딴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게 너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어머니께서 한번 좋아하는 분야니까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는데 이 책에 이제 28명 중에 리키 램버트라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어릴 때 방출당했던 팀에서 다시 영입이 되어서 골을 넣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되게 제가 축구를 다시 좋아한다는 거를 깨닫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 건 이제 그만하게 됐지만 이 축구 내가 하면서 느꼈던 희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스포츠 캐스터라는 꿈을 가지게 되고 언론정보학과에 진학을 하게 만들어준 책이라 되게 좀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좀 핵심 키워드 하나가 어머니라는 맞아요. 그 키워드. 어머니께서 어렵고 속으로 애태우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맞아요. 그래서 네. 역시 우리 서울대 가신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인생에서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 그럽니다. 엄마, 아내, 내비게이션. 혹시 이 책을 이제 보는 말고도 어떤 사람들한테 혹시 추천하고 싶은지? 선수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다 보니까 당연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재밌게 봤던 경기라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라던가 여기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를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만해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또는 뭔가 큰 벽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거나 이제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 다음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그 부엔디아 가문이 있는데 미콘도라는 마을에 고립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100년 동안의 이 가문의 일생을 굉장히 세밀하게 담아놓은 책입니다. 인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굉장히 생생하게 줄거리 속에 담겨 있어서 픽션인데도 이게 뭔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쓴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잠깐 그 가문의 일원이 됐다가 딱 빠져나온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임팩트에 크게 남아서 저는 이렇게 인생책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되게 무거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리긴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나도 한 번에까지는 아니고 거의 이틀에 걸쳐서 이제 끝냈던 것 같은데 제목
만 봐서는 되게 좀 부담스럽고 무게감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막상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에 빠져서 읽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좀 어떤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은지? 우선은 문학작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추천해주고 싶고 꼭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인문학에도 본인이 관심이 많다 이런 사람들도 읽어보면 진짜 많은 통찰력들과 진짜 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어떤 독서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다. 독서력을 좀 더 높이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이 책이 독서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 저는 사실 굉장히 지루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네, 갈수록 네, 재밌어져. 그런 것들 지루함을 참고 그걸 참으면 예, 나한테 무엇이 다가오는가를 느끼는 게 그 더 크게 다가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 참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시준? 마지막 아까 내가 되게 쉽게 골랐다고 그랬잖아. 이 성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한 의사의 얘기입니다. 쓴 사람도 의사고 의사인데 소설가가 썼고 이제 본인의 자전적인 그런 얘기거든요. 시골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진의로 이제 일을 시작한 주인공이 산전수전 다 겪고 돈도 쫓아봤다가 뭐 다시 생명을 쫓아봤다가 이런 식으로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좋은 의사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다 읽고 나면 마치 내가 이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읽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제 어떤 의사가 돼야겠다 이거를 결심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책입니다. 어떤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가슴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다. 그거 너무 멋진 말이네요. 가슴 따뜻한 의사.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좀 뚜렷한 목표가 없는 그런 학생들한테 좀 권해주고 싶거든요. 이제 직업 정신을 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그런 바람직한 삶 있잖아. 그런 게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거 읽으면 의사 되고 싶어질걸요? 그래서 의대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추천을 해봅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이죠. 제가 읽은 작가님 순서입니다. 어떤 책 골라오셨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장자. 네. 포스트잇이 제가 이제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제 인생 책으로 꼽은 거는 뭔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 태도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서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저는 장자는 철학서라기보다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어떤 문학 작품이라고. 왜냐하면 여기 실려있는 모든 얘기들은 이제 다 허구예요. 이솝우화처럼 서구에서. 그래서 총 33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장자가 쓴 거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학계에서는 4편, 7편을 얘기를 합니다. 그 4편에 그래서 장자 본인의 철학은 집약이 돼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이 어떻게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4편에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인간 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쓰임하고 쓰임받지 못함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쓰임받고 싶다고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도 축구 선수로서 쓰임을 받고 싶었지만 뭔가 부상이나 어쩔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장자는 그런 거를 연어연이라 그러거든요. 아니면 명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해요. 운명, 숙명 이런 명할 때 이 세상에는 그냥 그렇게 되도록 된 일들도 있다 그거죠. 우리 노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물론 노력하면 뭔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어쩔 때 보면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만약에 거기서 계속 지금까지 만약에 좌절하고 있었다 그러면 서울대에서 언론정보를 전공하는 우리 선생님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내가 받아들이고 그럼 새로운 길을 뭐가 있을까 모색해 나가는 그런 용기를 주는 책 그런 저 장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전까지 아까 서울대를 가는 게 저희 엄마의 꿈이었고 엄마의 꿈이 되게 자식의 꿈이기 때문에 제 꿈이기도 했고 늘 비교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서울대를 못 갔지? 왜 나는 멍청한가? 내가 열심히 안 했나?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랬다가 이 장자를 만나고 내 현재 당착한 현실 상황을 편안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글을 쓰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대학은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학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워볼 수도 있고 새로운 내가 어떤 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용기를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준 책. 그래서 참 저한테는 그게 고마운 책이고 감사한 책이다. 이 장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번에 장자와 이제 공자의 이야기로 책을 내셨다고 네. 작가님께서 제가 보내주셔서 책을 네네. 파일로 살짝 봤어요. 막 요일별로 이렇게 네네. 적용해보면 좋을 막 삶의 지혜들이 이제 담겨있는 책인데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혹시 금요일엔 또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지. 근데 금요일 주제는 들뜨더라도 덤덤해지기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금요일은 사실 요새 저희가 불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불금. 저 다음날 이제 주말이 다음 날부터 이틀을 연속 쉬게 되니까. 근데 이제 장자는 월화수목 금토일 우리가 다
즐겁게 놀듯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대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금토일은 또 열심히 놀고 그러다 보면 일요일 날 회복이 안 되면 월요일이 또 다시 처지고 이런 어떤 균형이 잘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중용이라고 할 때 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시험이 끝나고 촬영을 하러 왔어요. 시험이 하나 남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 집에 와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덤덤해져야겠네요. 덤덤해져야겠어요. 조금 낮추고 원래 하던 대로 네. 중용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에 지혜에 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어떤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철학서다 보니까 뭐 철학자답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인데, 그러니까 현명하다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남들보다 좀 낫다. 그 사람이 이제 현명하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삶의 무게라는 거는 삶에는 각자의 고유한 무게가 있잖아요. 그 무게를 덜어낼 수도 없는 거고 남한테 대신 짊어지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고유한 내 삶의 무게를 내 삶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분산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용입니다. 어떻게 균형 잡고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공자의 논어와 장자에서 제 나름의 어떤 또 해석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본, 그게 이 책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사연이다, 뭐 그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의 주 구독층이 사실 중고등학생이랑 학부모거든요. 이번 책에 담긴 내용들 중에 중고등학생들에게 꼭 나눠주고 싶은 그런 얘기 혹시 있으실까요? 주어진 순간을 편안한 마음으로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내자, 그거죠. 억지로 살아내기보다는 그 즐기면서 최대한. 아시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역동적인 청소년기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보편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막 비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 다닌다든지, 학교도 공부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친구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학교의 기능인데, 그거를 제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이게 지금은 이걸 해야 될 때다, 그거를 편안하게 여기면서 살지 않았을까. 학부모들 입장도 마찬가지죠.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가 옆집 자식이 사실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옆집은 공부를 잘해. 항상 뭔가 나보다 낫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도 내 자식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 넘어져도 괜찮고 또 넘어져도 괜찮고 있는 그대로. 왜냐면 그걸 어쩌겠어요. 그거야말로 의지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그렇게 생긴 건데. 그러니까 비교가 핵심인데,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황을 최대한 편안하게 수용하는 거, 저는 그게 장자 철학이 주는 큰 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가 되겠네요. 위로가 좀 돼요? 저는 위로를 받은 것 네, 같습니다. 저도 방금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마 그때의 저희가 생각나서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다음 질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 셋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중고등학생들의 멘토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도 이제 사회에 나가야 하는 초년생들이 곧 그렇죠. 될 테고, 그래서 좀 그런 저희 같은 대학생들이나 20대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얘기를 이 책에서 좀 골라주신다면. 비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된 것 같긴 해요. 저도 오늘 이곳에 올 때도 차를 타고 오는데 옆 차를 보고 뭐 또 그 강변을 또 이렇게 다리를 건너오고 그러면서 저 차는 내 차랑 좀 다르네, 저 집은 우리 집과 좀 다르네, 이제 끊임없이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세상은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자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했던 인이라는 게 사람인 옆에 두 있자니까, 쉽게 말하면 두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항상 둘 이상은 있다는 거를 잊지 말자, 그런 얘기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이 아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거를 20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덜 각박하고 조금 더 사람 냄새나고 살고 싶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자리에 나와주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딱 그 마음 하나죠. 내가 또 언제 우리 서울대 학생들을 모시고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던 것 같은데, 차원이 다른 소통의 기술을 보여주신 우리 서울대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네. 많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더 풍성한 책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네. TGS 친구들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같이 해야죠. 같이? 예,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친구들 안녕.